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 투자자 개미 독립 프로젝트.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저는 유일한이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그 생존의 법칙, 이 개미들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생존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그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워낙 이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막 급등락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제 주식일 텐데,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심리전, 심리 싸움에서 잘 균형 있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 실전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이제 조용대 그 경희사이버대 금융부동산학부 교수님 모시고 심리전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 개미 독립 프로젝트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주변 분들 반응이 좀 어때요? 뭐 사실 주변에서 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미 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심리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 그 투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딘가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도 보면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심리에서 밀리는 이유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과 일반 개인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그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미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다시 말해서 정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 이게 덜 불안할 텐데, 시장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시장이 어떤 작동 원리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정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밀리는 거죠. 기관이나 전문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심리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 그 시장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실체를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시장이 어떤 원리로 어떤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굴러가는지 그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좀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한 안목,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위해서는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시장을 네 가지 크게 4대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정부가 관장하는 그 한국은행이 통제하고 있는 화폐 시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그 돈이라는 게 화폐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어떤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주식시장, 증권시장이 주식이나 채권이 움직이는 증권시장이 큰 시장으로 존재하고, 그 증권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기업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기업에 들어가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을 통해서 어떤 투자 활동이나 생산 활동에 쓰이면 결국에는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가게, 개인들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이 네 가지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당연히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아무리 크게 나누어 보더라도 4개 아니면 5개다. 그 5개라고 하는 추가 하나는 뭐냐면 외환 시장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4개 시장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 특히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장을 움직이는 그 증권 시장에 관계되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이제 실물 시장,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재화와 서비스가 나오는
그 기업이 기업들. 예, 주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게에서 노동시장을 형성을 하잖아요. 또 소비도 이, 하고. 예. 네 개의 시장에서 또 중심이 되는 경제 주체들 네 그룹이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 가게. 이런 그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정부가 왼손 오른손 양쪽으로 통화량을 가지고 그 경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리고 이제 통화량으로 안 되면 통화량은 지금 여기에 네 개 시장의 메커니즘이 전부 다 가격과 관련돼요. 통화량을 늘리면 금융시장의 어떤 정권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기업과 관련되는 실물시장의 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노동시장의 임금이 어떻게 영향받고 이게 그대로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1930년대부터 한 60년대 후반까지는 이런 이 뭐 경제 정책에서 통화량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그 왼쪽에 그 반대편에 있는 정부 지출이 재정 정책을 가지고 양쪽에 두 마리 어떤 왼손과 오른손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죠. 근자에 와서는 주로 통화량을 가지고 금리 정책으로 많은 그 경제 현상에 대해서 미리 조율을 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도 늘리고 있고, 네네. 또 재정 지출도 엄청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책이 방금 얘기했던 그 통화량을 가지고 금리가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줄고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느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숙지를 한 다음에 어떤 경우는 금리를 올리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통화량을 금융기관으로 밀어내면 밀어주면 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기업으로 가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기업으로 안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든가 또는 외환 시장 그 해외로 빠진다거나 그래서 아니면 뭐 MMF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통화와 관련돼요. 유동성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게 5가지 메커니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순환으로 기업으로 가는 방법 가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나 실물 시장으로 빠지는 경우 해외로 빠지는 경우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경우에 그래서 요로 5가지만 보면 우리가 시장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주식시장을 둘러싼 어떤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지금 현상이 내일 지나면 또 지나면 그 바뀌긴 하지만 외부 환경도 바뀌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이 시장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한 번 정도는 투자를 하시려면 왜냐하면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런 그 안목을 기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어요.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이 꾸준히 필요하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투자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는 심리에서 우리가 심리를 극복하는 방법, 심리적인 불안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될 거고요. 주식시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뭐 심리전 하면은 이 힘이 없는 그 개미들을 뭐 등쳐먹는 그런 세력들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의 뭐 물량 공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루머, 유언비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린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고 실제로 그런 현상도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 개미들이 이 세력들 또는 덩치가 큰 자금력이 큰 외국인들 대처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래서 심리에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이 전략과 전술이 확실하게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전략 전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다 이런 말인데 실제 원래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돼 있어요. 불패도 아니고 불태.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식 시장에서 지지 않는 게임을 할 거냐, 아니면 이기는 게임 할 거냐, 두 개의 어떤 전략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지 않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장만큼만 벌겠다. 그러니까 시장만큼만 벌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손절이나 익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에서 과도하게 욕심내지 않고 그 내려갈 때도 적절한 순위의 어떤 그 수익률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그 전략이 있어요. 내 성향에 맞고 예. 내 자금 그 그렇죠. 규모에 맞는 그런 예.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도 이 투자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든가 맞습니다.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이것도 좀 정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좀 거쳐서 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뭐 모든 거는 좌도 있고 우도 있는 네. 것처럼 왼손과 오른손, 다시 말해서 이 기본적인 그 분석에 대한 가치 투자도 필요하고 이기는 투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에스크라고 제가 말을 얘기하는데 그 알고리즘 투자나 또는 시스템 투자나 퀀트 투자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해서 차트만 보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균형, 밸런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회계적인 데이터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남들이 투자하니까 한다.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간의 제약도 있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 그렇게 조금 그 세 가지의 기본적 분석 자료도 좀 보고 차트도 좀 보면서 네. 이 퀀트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수치를 보고 계량하는. 그래서 여기서 성공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만의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둘째 중요한 건 그 원칙을 실천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네. 네. 원칙을 세워서 확실하게 실천을 한다. 하는 거다. 예, 이런 얘기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제 그 말은 참 쉬운데 예. 이거를 또 이제 실전에서 하다 보면 많이 이제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개미 투자자분도 그렇고 우리 이제 증권방송, 경제방송에서도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 나와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차트 띄워놓고 이때 들어가서 이때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차트를 통해서 개인들이 매매를 하는 이런 것들의 한계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유용성이 어느 정도 될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맞습니다. 이 차트 투자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후방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제적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예외가 참 많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한 이 차트 투자의 그 대가들 성공한 케이스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블래시라고 하는데 네. buy low and high sell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참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쉬운데 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멘텀 투자라 그래서 오를 때 이건 잡아서. 모멘텀이 생기는 거니까 모멘텀은 추진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좀 꾸준히 오르다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또 꾸준히 내리니까 오르는 종목을 또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도 성공한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전략을 내가 선택할 거냐는 미리 정해놓고 네. 일정 기간 본인이 경험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선배께서 쓰신 뭐 책도 있는데 이 개미들이 들으면 참 무릎을 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팔았더니 상한가를 가고 샀더니 하한가를 가더라. 그러니까 팔상 사하 뭐 이런 그 사자성어 이른바 네. 이 주식시장에서 통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죠? 팔았더니 상한가 가고 네. 내가 샀더니 하한가 가고 네. 이런 거를 피하려면 우리 조 교수님 말씀은 이 시장의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네네.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
주식에 대한 어떤 그 분석도 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끝으로는 나만의 그 원칙, 기준을 제대로 확립해라.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천해라. 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개인이 독립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이고요. 전문 투자자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